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강원도 원주는 비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이 강원도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또는 경북 충북 지역에서 원주를 통해서 영동 지방 즉 속초 고성 속초 그리고 양양 강릉 그리고 동해시 삼척 그쪽으로 서울 경기 사람들이 가려면 원주를 이제 거쳐 가거나 행성을 거쳐 가는데요. 이제 홍천으로 가는 방향은 저 미시령 한계령도 넘어가고요. 또 이쪽에 원주를 통해서 대관령을 이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정선 임계로 해서는 또 삽담령을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출장도 많이 댕겼고 또 그러니까 지리를 훤히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시즌에는 영동 지방으로 운전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됩니다.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그런 일이 있다면은 KTX라든가 뭐 기차를 활용하면 되고 자기 차를 가져 다니지 마십시오. 고개 정상에 항상 눈이 있어서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날씨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이제 129회 2023년 2월 4일 날 토요일 날 있는 129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제 많이 치르신 분들, 뭐 5회 이상 치르신 분들 중에서 이제 고수에 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55점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1교시에서 1교시 마치고 나갑니다. 집에 가버리죠. 2, 3, 4교시 계속 시험을 치르지 않고요. 그 1교시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시험에 자신이 없어. 자기 아는 게 별로 안 나왔나 보지? 그래서 가는 거야.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1교시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왜 그러냐면요. 1교시 열세 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데 10문제를 초이스를 다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수험생 중에 1도 없습니다. 다 그저 13문제 중에서 한 7문제 정도 알고 3문제 정도는 아사무사하거나 몰라서 막 소설을 쓰죠. 그래도 어떻든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7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근데 심지어는 3문제뿐이 모르고 5문제뿐이 모르고 되게 그렇죠. 시험이 이렇게 녹록하게 문제가 쉬운 게 나오지 않으니까 1교시에. 왜냐면 채점하는 분들이 1교시에서 떨고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1교시에서. 산림기술사들이 1교시에서 떨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막을 좀 아십시오. 왜냐면 2, 3, 4교시는 논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키워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쓰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기술사 2명과 교수 1명이 서로 3명이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점수를 많이 줘서 붙을지 몰라요. 그런데 1교시에서는 떨기가 쉽죠. 그리고 문제의 타당성, 문제의 객관성 이런 곳에서 2, 3, 4교시는 점수를 안 주기 힘든데 1교시에서는 점수를 안 주기 쉬워요. 텍스트를 못 쓰면 고안이니까. 그런데 55점 이상 되시는 분들이 1교시 마치고 난 집에 가려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수예요. 왜 고수냐면은 2, 3, 4교시는 자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1교시 딱 보고 나니까 틀렸다 이번에는. 2, 3, 4교시 아무리 잘 써도 나는 1교시에서 점수가 형편없어.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야. 2, 3, 4교시에 만에 상쇄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 봐도.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고수죠, 고수. 벌써 자기를 분석한 1교시 문제를 답을 쓴 다음에 이건 내가 이번에 떨어져. 안 떨어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입니다, 고수. 그런 경지에까지 가려면은 5회 이상 돼야 되고
점수가 55점 이상 되는 분들은 그렇게 1교시 마치고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고수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걸 잘한다고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2, 3, 4교시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필력도 늘어나고 손목의 악의심도 늘어나고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그런 짧은 시간에 답안 꼭지, 대제목, 소제목을 갖다가 쓰는 그런 능력을 또 한번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 3, 4교시를 계속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수험생의 자세, 마음가짐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 마치고 가는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탓해서는 안 된다. 고수다, 고수. 그런 분들은 5회 이상, 심지어 10회, 15회 시험을 보고 이번에 1교시 틀렸어.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왔네.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 난 이번에 2, 3, 4교시 아무리 잘 봐도 1교시 오늘 본 거 보니까 틀렸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고수입니다, 고수. 제가 아는 분도 산림조합 중앙회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옛날에 시험을 같이 봤어요. 근데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버렸더라고요. 그 나중에 만나고 왜 갔어? 좀 끝까지 버티지 그랬어. 2, 3, 4교시 쉽게 나왔던데 그랬더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1교시 보고 1교시에서 3개뿐이 모르겠던데요.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수들은 압니다. 1교시 하기가 끝나게 되면 요번에 2, 3, 4교시 아무리 잘 써도 난 떨어진다는 거 알게 됐어요. 붙이는 인원은 10명 붙이든 15명 붙이든 관계없이 나는 떨어져 알고 있죠. 내가 잘 보면 다른 사람 잘 보니까.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선 집에 가는 사람들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1교시를 갖다가 잘 쓰느냐. 운 7기삼이죠. 운이 7이고 기술이 3입니다. 운도 작용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텍스트를 쓸 것을 골라야 됩니다. 법률 문제를 골라야죠. 요즘에 산림교사 문제 추이를 보면은 13문제 중에서 법률이 6문제에서 심지어는 7, 8문제까지 나옵니다. 법률을 공부하지 않고는 시험에 붙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제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1, 2, 3, 4, 5, 6권 중에서도 제가 이제 명시를 했지만은 1교시에서 법률 공부를 안 하면은 1교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다. 1교시에서 법률 문제를 많이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토대가 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 그런 얘기잖아요. 법대로 해. 그러니까 산림 분야의 모든 사업, 무육사업, 병해충이라든가 뭐 숯가꾸라든가 모든 이런 보호라든가 이런 것은 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무시하거나 법률을 등한시하거나 법률을 모르면 산림기술사를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엔지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여긴 당신은 여기 줬는데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3가지뿐이 못 썼잖아. 그러니까 점수 안 준 거예요. 이렇게 타당성이 되는 거죠. 떨궈도 타당성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문제를 내게 되면은. 다른 문제를 내게 되면 막 형용사를 붙여서 미사력을 붙여서 자기 아는 경험 막 쓰게 되면 떨겨도 점수를 안 줘도 채점관이 욕을 안 먹는데 법률을 내갖고 점수를 답을 못 쓰면은 점수 안 줘도 타당하잖아요. 채점관들이. 그래서 1교시 법률이 나오는 것이고 또 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교시 끝나고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뭐라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1교시를 망쳤다 해도 2, 3, 4교시는 다 보십시오. 그래서 필력을 기르고 시간의 안배성을 기르고 또 답안을 직접 2, 3, 4교시를 작성해 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자기의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요일날 아침에는 1교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